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나책 212쪽입니다. 낱말의 뜻을 사전에서 찾으며 글 읽기.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낱말의 뜻을 생각하며 동물 속의 인간이 보여요를 읽어봅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알고 싶은 낱말, 내가 잘 모르겠는 낱말 이런 것들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한번 이 글을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16쪽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면은요. 이 글에 나오는 낱말을 다음 기준에 따라 나누어 보세요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뜻을 정확히 모르는 낱말. 내가 어느 정도 많이 들어봤고 알긴 아는데 정확하게는 뜻을 모르겠다는 낱말.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보고요. 처음 보는 낱말. 한번 여기다가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뜻을 더 알고 싶은 낱말. 그러니까 그 낱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 다른 뜻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아보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낱말들을요. 여기다가 적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글을 읽을 때는요. 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색깔을 구분해서 한번 표시를 해가면서 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내가 전혀 모르는 낱말, 처음 보는 낱말은 노란색. 내가 알긴 아는데 뜻을 자세히는 모르는 낱말은 주황색.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표시를 해가면서 한번 이 글을 읽어볼게요. 네, 여러분들 낱말의 밑줄을 그어가면서 한번 읽어봤나요? 네, 그러면은요 선생님이랑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동물 속의 인간이 보여요. 글 최재천, 그림 권순영. 인간은 종종 자신을 동물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동물보다 훨씬 뛰어나고 특별하다고 여기지요.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인간 외에 다른 생명은 작고 하찮게 생각돼요. 우리가 사는 지구도 마치 인간을 위해 생겨난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고 인간만이 특별한 생명체도 아니랍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인간은 엄연히 동물에 속하지요. 그것도 새끼를 일정 기간 몸속에서 키워내보낸 뒤 젖을 먹여 키우는 포유동물이에요. 새끼를 갖고 키우는 방식에서 인간은 돼지나게 고양이와 다를 바 없어요. 그뿐인가요? 인간의 조상이 지구에 처음으로 나타난 때가 지금으로부터 20에서 25만 년 전이에요.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 생명이 처음 생겨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40억 년쯤 되었으니 인간은 지구에서 아주 짧은 시간을 살아온 셈이에요. 그에 비하면 바퀴벌레, 까치, 돼지는 인간보다 훨씬 오랫동안 지구촌 주민으로 살아왔어요. 자연계에도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다면 지금 인간에게 무시당하고 고통받는 많은 동물의 마음은 나이 지긋한 어른이 한참 어린 아이에게 험한 욕을 듣고 흠씬 두들겨 맞았을 때의 느낌과 비슷할 거예요. 인간은 지구의 막내예요. 최초의 생명이 수십억 년에 걸쳐 다양하게 가지를 뻗으며 진화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생겨난 생물의 한 종일 뿐이지요. 지구의 막내이지만 인간은 지능이 높고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점이 분명 있어요. 하지만 인간에게만 있다고 여겼던 능력이 다른 동물에게서 발견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언어는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꿀벌에게도 언어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인간은 말과 글을 사용하지만 꿀벌은 춤을 이용한다는 것만 다를 뿐이에요. 흔히 인간에게만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게 또 있어요. 바로 아름답고 훌륭한 감정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내 일처럼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높이 쳐주고 본받고 싶어 하지요. 또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을 넘어서 남을 돌볼 줄 아는 마음을 동물과 인간을 가르는 기준으로 삼기도 해요. 하지만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볼 수 있답니다. 고래는 몸이 불편한 동료를 결코 나몰라라 하지 않아요. 다친 동료가 있으면 여러 마리가 둘러싸고 거의 들어올리듯 떠받치며 보살핍니다. 고래는 물에서 살지만 물 위로 몸을 내밀어 허파로 숨을 쉬어야 하는 포유동물이에요. 그래서 다친 동료가 있으면 기운을 차릴 때까지 숨을 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도와준답니다. 고래는 그물에 걸린 친구를 구하기 위해 그물을 물어뜯는가 하면 다친 동료와 고래잡이별 사이에 용감하게 뛰어들어 사냥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무언가로 괴로워하는 친구 곁에 그냥 오랫동안 함께 있어주기도 하고요. 이야기만 들어도 마음이 훈훈해지지요.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다해 부모와 형제, 친구를 지켜주려 해도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럴 때 인간은 깊은 슬픔에 잠겨 서럽게 웁니다. 슬픔이 너무 크면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몸이 상하기도 하지요. 다른 동물은 어떨까요? 가까운 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건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제인 구달 박사는 어미의 죽음을 슬퍼하다 숨을 거둔 어린 침팬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슬픔이 얼마나 컸으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어미 곁을 지키다 숨을 거두었을까요? 구달 박사는 어미 침팬지가 축 늘어진 자식의 시체를 차마 버리지 못하고 죽음을 슬퍼하는 침팬지의 모습이 인간을 닮았다면 코끼리의 경우는 죽은 이를 기억하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코끼리는 다른 동물의 뼈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지만 코끼리의 뼈를 발견하면 큰 관심을 보입니다. 긴 코로 뼈 냄새를 맡아보기도 하고 뼈를 이리저리 굴려보기도 하지요. 때로는 오랫동안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뼈를 보고 죽은 어미를 떠올리기 때문이에요. 코끼리는 늘 신선한 물과 풀을 찾아다니는데 도중에 어미의 머리뼈가 놓여있는 곳에 들러 한참 동안 그 뼈를 굴리며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눈물도 한숨도 없지만 코끼리가 죽은 어미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지요.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고 자꾸 선을 그으려 하지만 동물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 속에 자꾸 인간의 모습이 보입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고 내세우는 능력이 동물에서 발견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요. 물론 인간이 참으로 대단한 동물인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대단함은 인간이 혼자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그 옛날 바닷속에서 처음으로 생겨난 생명은 숱한 멸종의 위기를 넘기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살아남아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아름답고 풍성한 지구를 이루었어요. 아주 작은 세균부터 이끼와 풀, 나무, 온갖 새와 벌레와 물고기, 원숭이들에 이르기까지 지구에서 귀하지 않은 생명은 없어요. 인간은 그처럼 수많은 생명이 닦아놓은 길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 앞에서 우쭐할 게 아니라 고맙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겠지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이 글을 같이 한번 내용 파악 해볼게요. 인간은 종종 자신을 동물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종종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이 종종이란 말은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봤는지 모르는데요. 찾아보면 여러 가지의 뜻이 나옵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서도 두 가지만 한번 적어봤는데요. 발걸음을 가까이 자주 떼며 빨리 걷는 모양. 종정걸음. 우리가 종정걸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시간적, 공간적 간격이 얼마쯤씩 있게. 다른 말로 가끔.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이 글에서 쓰인 종종이라는 말 어떤 뜻으로 쓰인 걸까요? 네, 그쵸. 첫 번째 뜻이 아니라 두 번째 뜻. 이 뜻, 가끔이란 뜻으로 쓰인 거겠죠. 그쵸? 네. 인간은 가끔 자신을 동물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쵸? 다를 뿐만 아니라 동물보다 훨씬 뛰어나고 특별하다고 여기지요. 여러분들 여기서 특별하다는 말은요. 보통과 구별되게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다른 동물들과는 좀 달라. 정말 특별해. 최고야.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쵸? 그런데요.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보면 인간 외의 다른 생명은 자꾸 하찮게 생각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선 작다는 말은 알 거고 하찮다는 말은요. 이 말의 기본형으로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다지 훌륭하지 아니하다, 대수롭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별것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쵸?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지구도 마치 인간을 위해 생겨난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고 인간만이 특별한 생명체도 아닌데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글쓴이는요. 이 글을 쓴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어떠한 예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인간은 엄연히 동물에 속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엄연이라는 말 찾아봤는데요. 어떠한 사실이나 현상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하게 네, 인간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동물에 속합니다. 그쵸? 그건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도 동물의 하나일 뿐인데 너무 특별하거나 다른 동물보다 뛰어나거나 그러진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 다음에 이 포유동물이라는 말. 사실은 여기에 그 뜻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쵸? 이 앞을 보면은 새끼를 일정 기간 몸속에서 키워내보낸 뒤 젖을 먹여 키우는 이런 동물이라고 하지요. 이게 포유동물의 뜻이에요. 그런데요, 선생님이 한번 국어사전을 찾아봤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처음에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포유광의 동물을 일상적으로 통틀어 이루는 말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뜻을 보니까 이 의미를 보니까 이 말로는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국어사전도 찾아보고 백과사전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어린이 백과사전에 이 말이 있었어요. 어미동물이 새끼를 낳아 젖을 먹여 키우는 동물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씩은요, 국어사전에는요, 우리가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요, 이렇게 백과사전, 특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어린이 백과사전을 찾아봐도 좋습니다. 네, 이 글에서는요, 인간도 포유동물이라고 하고 새끼를 갖고 키우는 방식이 뭐 돼지나 개, 고양이와 다를 바는 별로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나이,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 지구상에 등장하고 살아온 기간이요, 지금으로부터 20에서 25만 년 전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구는요, 나이가 46억 년이나 되니까 사실 인간이 지구에서 살아온 그 시기는 정말 짧다면 짧다고 할 수가 있죠. 인간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살아왔던 동물들도 있지요. 바퀴벌레, 까치, 돼지. 어떻게 보자면 우리 인간은 지구상에서 그렇게 오래 살지도 않았다. 그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 지구촌이란 말은요, 지구 전체를 한 마을처럼 여겨 이르는 말입니다. 그쵸? 네, 지구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자연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연계는 인간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천체, 산천, 식물, 동물 따위의 모든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연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데요. 자연계에도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다면 이 문화라는 말은요, 정말 긴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냥 행동 양식이나 생활 양식으로 적어봤어요. 네, 문화가 있다면, 특히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있다면 우리 인간은 바퀴벌레, 까치, 돼지보다는 나이가 훨씬 어리니까 마치 나이 지긋한 어른이 한참 어린 아이에게 험한 욕을 듣고 훔친 두들겨 맞는 것과 같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지구상에서 오래 살았던 동물들은요, 인간을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기 그림을 보면은요, 지구 탄생이 46억 년 전이라면 바퀴벌레는 3억 년 전에 이 지구상에 나타났고, 까치는 요 정도, 돼지는 요 정도에 나타났다면 사람이 지구상에 살아온 지는 요거밖에 안 된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흠신이라는 말 있는데요. 흠신이라는 말 혹시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선생님이 한번 찾아봤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흠신에도요, 여러 가지 뜻이 있었는데요. 1번, 아주 꽉 차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상태. 2번, 물에 푹 젖은 모양. 3번, 매따위를 심하게 맞는 모양 말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이 글에서 흠신이라는 말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요? 네, 어렵진 않죠. 여기 흠씬 두들겨 맞았을 때의 느낌이라고 했으니까 3번의 의미로 쓰였겠지요. 네, 그래요. 그 다음도 볼게요. 이 글쓴이는요, 인간은 지구의 막내이지만 지능이 높고 다른 동물보다 뛰어난 점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만 있다고 여겼다는 능력이 동물한테도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여기다라는 말, 기본형은 여기다고요.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던 능력이 다른 동물에게도 발견된 경우가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 꿀벌. 꿀벌에게도 언어가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인간에게만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게 또 있는데 여기 보면은요, 아까 말했던 언어뿐만 아니라 감정도 그렇다고 합니다. 인간은요, 인간만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물도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구 있어요? 네, 여기 고래 나오죠? 고래는 몸이 불편한 동료를 결코 나무라라 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요, 고래도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쵸? 여기에서 허파라는 낱말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가수만이 양쪽에 있는 원뿔을 반으로 자른 것과 비슷한 모양의 호흡을 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흡기관인데요. 다른 말로 폐가 있지요. 네, 여러분들 알아두면 되겠죠. 허파와 폐. 비슷한 말이라는 거. 네. 그리고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훈훈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따뜻하다. 이렇게도 쓰이지만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따스함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말할 때도 쓰입니다. 기온이 따뜻할 때도 훈훈하다라고 하지만 마음씨가 부드럽고 따뜻할 때 이럴 때도 훈훈하다라고 한다는 것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인간처럼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의 예로 또 한 가지 동물이 나오죠? 네, 여기 보면 침팬지 이야기 나옵니다. 네,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215쪽 넘어가 볼게요. 네, 침팬지와 같이
고래와 같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동물 중에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의 경우는 죽은 이를 기억하는 방식이 좀 특이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특이하다는 말 알고 있나요? 네. 그런데 선생님이요. 이 특별하다는 말과 특이하다는 말이 조금 헷갈려서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특별하다는 보통과 구별되게 다르다는 뜻이었죠. 특이하다는요. 보통 것이나 보통 상태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다르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특별하다, 특이하다 뜻이 비슷한 낱말인데요. 약간 다르죠. 그 느낌이 다릅니다. 특별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이지는 않고 뭔가 다르고 뛰어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이 특이하다라는 낱말은요. 다르긴 다른데 정말 다르다, 두드러지게 다르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통 보지 못할 정도로 정말 많이 다르다 그런 뜻이죠. 코끼리가 지금 특이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다르길래 그런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요, 코끼리가 왜 특이한지가 나옵니다. 다른 동물의 뼈에는 관심이 없는데 코끼리의 뼈를 보면은 발견하면 큰 관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냄새를 맡기도 하고요. 이리저리 굴려보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들고 다니기도 하는데요. 이런 행동들은요. 코끼리가 죽은 어미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이하다고 한 거겠죠.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고 자꾸 선을 그으려고 하지만 동물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 속에 자꾸 인간의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인간이 참으로 대단한 동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단함은 인간이 혼자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글쓴이는요, 우리 인간이 특별하긴 합니다. 대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쭐대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여기 마지막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생명 앞에서 우쭐할 게 아니라 고맙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자. 이런 이야기를 글쓴이는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리고 또요. 지구에서 귀하지 않은 생명은 없다. 이것도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일 거예요. 여기 숱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숱하다라는 말은요. 아주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 옛날 바닷속에서 처음으로 생겨난 생명은 정말 많은 멸종의 위기를 넘겼다. 그 얘기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내용 파악은 여기까지 하고요. 216쪽 한번 같이 볼게요. 네, 216쪽 같이 한번 볼게요. 동물 속에 인간이 보여요를 읽고 낱말의 뜻을 알아봅시다. 그랬어요. 1번, 이 글에 나오는 낱말을 다음 기준에 따라 나누어 보세요.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적어봤나요?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알긴 아는데, 들어본 적은 있는데, 뜻을 정확하게는 모르는 낱말. 예를 들어, 하찮게. 이런 말들 여러분들 다 들어봤을 텐데 정확히는 모를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포유동물, 그 다음에 진화, 이런 낱말들 한번 여기다가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처음 보는 낱말 뭐가 있을까요? 뭐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어면이라는 말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흠씬, 그 다음에 수탄, 이런 말들 경우에 따라 처음 보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뜻을 더 알고 싶은 낱말, 이거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낱말이 있었지만 뭐 예를 들어 종종 다양한 뜻이 있었죠. 그리고 선생님이 뜻이 비슷한 낱말과 약간 다른 낱말 이야기를 했었죠. 예를 들어 특이와 특별히 있었죠. 네, 그러면은요. 2번입니다. 1번에서 정리한 낱말의 뜻을 짐작해보고 여러 가지 사전에서 뜻을 알아보세요.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여기에다가 각자 적었던 낱말 중에서 두 가지 낱말을 고른 다음에 짐작한 뜻을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보고 어떠한 사전을 이용할 건지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사전에서 찾은 뜻을 여기에다가 한번 적어볼래요. 네, 그러면은요. 이 활동 각자 한번 해보고 다시 만나볼게요. 네, 여러분들 여기 한번 해봤나요? 선생님은요. 진화라는 낱말과 흠씬이라는 낱말 한번 찾아봤는데요. 먼저 같이 한번 볼게요.
하찮다라는 낱말을 우리가 짐작을 해본다면 예를 들어 중요하지 않다, 대단하지 않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도 있는데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그다지 훌륭하지 아니하다, 대수롭지 아니하다 이런 뜻이 있었단 얘기죠. 진화라는 낱말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먼저 발전 혹은 변화라고 짐작을 해봤거든요. 백과사전을 이용했고요. 생물이 맨 처음에 지구상에 나타나서 오늘날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생물이 되기까지의 변천 과정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흠신이라는 말이요. 아주 많이라고 짐작을 해보았는데요.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매따위를 심하게 맞는 모양이라고 되어 있었죠. 네, 그래요. 여러분들도요. 각자 이 활동 꼭 사전을 찾아가면서 해보길 바라고요. 217쪽입니다. 네, 3번이에요. 이번에 2에서 찾은 낱말로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찮다, 진화, 흠씬 이런 말들을 이용해서 선생님은 문장을 만들어 보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찾아본 낱말들로 문장을 만들어서 여기 한번 적어보는 활동, 한마디로 짧은 글짓기를 해보는 활동 해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동물 속의 인간이 보여요를 읽고 친구와 묻고 답하기 놀이를 하며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 친구들은요. 꿀벌이 쓰는 언어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고래는 몸이 불편한 동료를 어떻게 돌보나요? 이 친구는요. 고래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글을 읽고 나서 내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아니면 인상 깊었던 내용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질문 몇 가지만 여기다가 만들어 볼래요. 네, 그러면 이 활동 해보고 같이 만나볼게요. 네, 여러분들 한번 해봤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문장 만들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세상에 하찮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하찮다라는 말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봤고요. 정말 지구상의 생물들이 진화를 했을까? 이렇게 진화라는 낱말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봤고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곤장이라는 벌 아나요? 네, 옛날에는요 죄를 지었을 때 매를 맞았죠? 옛날에 죄인은 벌로 곤장을 흠씬 두들겨 맞았다. 이렇게 흠씬이라는 낱말도 한번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문장을 꼭 만들어 보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친구들과 묻고 답하기 놀이를 해보자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는요 여러 가지 질문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것들 한번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코끼리가 죽은 이를 기억하는 방식은 어떠한가요? 네, 이러한 질문들 괜찮을 것 같고요. 동물에게도 감정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러한 질문도 해보고 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인간이 왜 지구의 막내라고 했을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답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왜 막내라고 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구를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들은요. 각자 한번 답을 해보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동물 속의 인간이 보여요의 마지막 부분에 나온 문장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봅시다 그랬거든요. 그 문장은 이거였는데요. 생명 앞에서 우쭐할 게 아니라 고맙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겠지요. 이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쓴이는 우리가 생명 앞에서 우쭐할 게 아니고 고맙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꼭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활동도 각자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은요, 이번 시간에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218쪽입니다. 나만의 낱말사전 만들기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